1월 9일 정정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란, 그린란드,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뭐 관계 등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또 수급을 좀 쓸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우선 상하락 종목들은 다우, S&P 500 대형주들은 좀 버텼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종목들, 하락 종목들 크게 차이가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신규 수저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 경제지표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와도 금리 관련해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GDP 나오, 이걸 좀 커버 쳤던 게 GDP 나오 최근 추정치가 5.4%가 나왔어요. 아니 미국 경기 왜 이렇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미국 경기 좋다. 지금 고용 같은 경우가 살짝 꺾일 수는 있어도 경기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좋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런 고용에 대한 좀 리스크를 완화시켰고요. 자, S&P 500대 종목 보시면은 방산주들 좋았죠 오늘. 방산주들 굉장히 좋은 하루가 나왔고, 좀 그동안 강세가 나왔었던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었고, 여기에 또 수급이 좀 쏠리는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약간 좀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유가, 방산주들, 기존의 이런 레거시 산업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샌디스크가 장중에 12%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동안 좀 강했었던 반도체 종목보다는 방산주로 수급이 좀 쏠리는 하루였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관련해 가지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부 청사 지금 불타고 히메네이 지금 연락이 안 된대. 대피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펜타곤 피자 지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펜타곤 주위에 있는 이런 피자 가게들의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금 펜타곤에 있는 관계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불로 나오고 있다.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미국이 이제 뭐 군사작전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펜타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지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강세가 났었던 헬스케어는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산주들, 특히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원자재는 지금 약간 투기성 자금들이 유입됐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죠. 왜? 브렌트유랑 WTI가 급증했잖아요. 근데 원자재는 안 올랐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따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 양은 선물은 장중에 좋았죠. 1% 가까이 올라갔다가 좀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 종목들 좀 꺾인 것도 있고, 지지하는 리스크 이슈 때문에 환율이 또 여러분들 역외 환율로 1450원까지 올랐어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지금 잡기 힘들어요. 그 대신에 또 정부의 필살 카드가 있는데, 일단 요것도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으로 우리 퇴직연금 기금화를 한다고 합니다. 기금화가 뭐냐? 정부가 이 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 규모가 1500조인데 퇴직연금 규모는 한 500조 됩니다. 퇴직연금 규모도 어마무시하죠. 이거를 지금 정부가 굴리겠다. 이게 왜 네 돈이야? 이거 우리 돈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요. 요새 뭐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죠. 워낙.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요청. 원래 이제 인터넷, 이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면은 미국은 국방비 1년에 1000조씩 쓴다. 그래가지고 천조국이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2000조로 늘리겠다. 2000조국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정말 크게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산 ETF를 사라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린 이유가, 지금 지정하는 리스크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란, 뭐 그린란드, 대만 양안 전쟁도 지금 계속적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뭐 중국과 일본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좀 위축됐을 때는 이런 지정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분간 방산주들 계속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 라는 겁니다. 예, 저는 좀 황당하죠. 제가 작년 10월부터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뭐 사냐? 삼성전자 사라. 뭐 리게팅이냐? 자,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률이 2020년도에 50에서 70조. 지금 얼마 찍힙니까? 100조에서 160조 찍혀요. 이거 제가 얼마나 옛날에 말씀드린 건지 알 수 있겠죠. 의심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샀을까요? 삼성전자를? 인사는 주식이가? 안 샀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홀딩 하나요? 팔면 구타당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10월입니다. 10월. 작년 10월. 삼성전자 400주 편당 6만원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계속 좋다. 매수 자리 어떤가요? 늘 좋다. 그러니까 10만원에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13만원에 막 갑자기 사람들이 사냐고 물어봐. 12월 안에 11만 전자 올까요? 그걸 내가 어째함. 네. 다른 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15만원. 안 가면 정의가 무너진 거다. 이거 저장해라. 네. 이 사람이 샀을까요? 하이닉스 언제 사볼까요? 삼성전자 안 사고 뭐하노? 네. 몇 번 말하냐고. 이거 제가 12월 10일 날 증시 전망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라고. 근데 지금 물어봐. 네,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자, 아무튼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오늘 삼성전자 또 조정 나오면은 또 사람들 또 네, 걱정되네요.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면은 또 얼마나 연병을 떨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지금 국채금리, 국제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적 리스크가 시장을 좀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중국 증시에 대해서 꾸준히 좋은 전망을 얘기하더니 오늘은 탑10, 네, MC로 유명한 대적한 주식 탑10을 얘기하게 되면서 또 이거 사라라고 또 매수 신호를 주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뭐 골드만삭스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일 중인 명품 주식이 있다. 증권주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올해 증권주들 영업이익률 역대 최고치 예상을 이미 찍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은 계속 좋다. 왜? 시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수료 계속 올라가 돈 버는 거죠 계속.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영회사를 좀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올해 배럴당 $50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전망을 맞춰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거는 국제유가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국제유가 만약에 막 $70, $80 가잖아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3% 찍었을걸요.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땡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미국이 지난해 무역적자가 무려 2009년 이후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관세 때문에 돈 벌어들이고 있고, 자국 리쇼어링, 네, 자국 기업들 계속 자국으로 다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들이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K, 뭐 현대 전부 다 미국의 공장에 짓고 있죠. 어떻게든 우리나라 정부는 못 내보내서 안달이죠. 왜? 국내에서 기업하면은 조지니까 법인세 인상하고 노랑보트법 만들고 사고 나면은 그냥 거래 영업 중단시켜버리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미국처럼 기업들에게 유해진 곳에 다 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표로 이제는 보상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H200 관련해가지고 뭐 최근에 어제도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우리 H200에 계속 줄 서고 있다. 주문 엄청나게 넣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중국은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이거 사면 안 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정답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엔비디아의 H200이 우리나라 H면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중국이 사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마음 정했다. 아직 근데 아무도 말 안 했어. 나만 알고 있지로. 케빈 워시냐 하셋이냐. 둘 중에, 근데 케빈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네, 케빈 중에 한 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 입찰 조건으로 현대차 생산시설 캐나다에 지어줘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이 핵잠수함의 규모가 최소 20조 원에서 MRO까지 포함하면 60조 원.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그 대신에 건물 지어줘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트럼프 열받게 하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그린란드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가지기 위해서 분명히 어떠한 행위를 할 거예요. 군사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여기에 매입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지금 덴마크령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정유 테마주도 단기적으로 탄력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왜냐하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역대 거의 최저치 구간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슈팅 탁탁탁 나오죠. 흥구석에 보시면은 막 윗꼬리가 엄청 달고 있는데, 이것도 세력들이 좀 움직이기,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주식이라는 점도 흥구석이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 왕커그룹이 다행히 디포트 이슈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9월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중국의 부동산 엄청 안 좋죠. 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쪽으로 좀 소비재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쉽지 않겠다, 당분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일본에 지금 식료품 통과는 일부러 이제 길게 해가지고 2배 이상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치졸하죠. 근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66개국의 국제기구를 탈퇴를 선언한다는데, 우리는 다자주의 수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다자주의 수호하지만 일본은 때려 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들이 굉장히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남침할 필요가 없어.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 왜? 어차피 한국인들 50년 되면 멸망해. 저출산을 또다시 경고해요.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는 매년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을 언급하면서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손 놨죠. 포기했죠. 네, 포기했어요. 지금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제가 한 10년 정도를 봤는데 저출산 포기했어. 그냥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출산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봐. 지금 이제 거의 60대 모든 정책이 몰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업종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론 머스크까지 걱정해주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인데, 저 위에 계신 300명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 수천 명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에 대한 주주하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누리호 발사, 이건 뭐 예상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금융위에서 시총 150달러 밑으면 상장 폐지 고려하겠다 하면서 어제 막 상장 폐지 우려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도 시간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시총 100억, 시총 1000억 미만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예산 관련된 이슈에 국방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도 국방 관련, 방산 관련 테마주들 탄력 나올 수 있냐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제 텐베거 예상 픽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자, 아무튼 뭐 요정도 내용. 네. 그리고 제가 요새 뭐 비출엑스에 또 텐베거 간다고 했는데 맨날 물어봐. 텐베거 예상 종목을 맨날 물어볼 거면은 또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9만원 10만원에도 안 사는 삼성전자를 13만원에 사려고 하는 이유가 텐베거 예상 종목인데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궁금하다. 궁금하다. 자, 아무튼 요 정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은 높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올라간다는 거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천천히 매매하셔도 된다. 올해 거래 10거래일도 안 했어. 무슨 근데 지금 벌써 1년을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천천히 여러분들 걱정되신다. 뭐 사시면 됩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